겨울이 길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로 유명한 미국 미시간주 아이언 리버에 혼자 살고 있던 크리스 리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사랑과 배신, 그리고 분노가 얽힌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남성은 크리스가 사라졌던 시점에 어느 부부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많은 양의 고기가 올려져 있었고 무슨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It was like a transparent kind of like meat, like a lobster or shrimp, and it had the texture of it, like the soft firmness of it. It was like something I never had. Like, oh God, oh God. 1982년생 켈리와 그녀의 남편 제이슨은 인디애나주 메릴빌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2년에 결혼했습니다. 켈리는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성격이었고 제이슨은 그와는 정반대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조금 특이한 부부라고 말합니다. 비록 서로에 대한 사랑 방식이 매우 독특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있었다는 점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의 무게가 그들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제이슨은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켈리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지쳐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두 사람은 2013년 새로운 환경을 찾아 그리고 의료용 마리화나가 가능한 곳에서 제이슨을 치료하기 위해 미시간주 아이언 리버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치료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들이 미시간주로 이주한 이유는 마리화나를 실컷 피우며 조용히 숨어 살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 취직한 33세 켈리 코크라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크리스 리건이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공군 참전 용사였던 크리스는 한때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다 큰 두 아들을 둔 53세의 남자였습니다. 켈리보다 무려 20살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두 남녀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바람을 피우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따뜻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북캐롤라이나에서 새 직장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4일 크리스는 몇 달 전에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 테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보고 싶고 그립다는 내용과 함께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자는 재결합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테리는 크리스를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크리스가 켈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은 테리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That he was going to hook up with other women while I was in England. He told me that didn't mean anything. It was just nothing. It was just sex. That had nothing to do with his love or our relationship. And I didn't understand that part. 결국 두 사람은 연인 사이를 정리하게 되었지만 완전히 멀어지기보단 친구로 지내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에 받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크리스는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10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자 걱정이 커진 테리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크리스의 집안을 조사하게 되는데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사용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으며 창문이 열려 있어서 집안은 추웠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점은 매일 빠짐없이 복용해야 하는 그의 약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은 도심 외곽에서 발견되었고 내비게이션에는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경로가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크리스와 관계를 맺었던 켈리와 그녀의 남편 제이슨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켈리와 제이슨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제이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크리스 실종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다며 켈리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이슨은 그녀가 집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은 위층 욕실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는 켈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켈리는 아래로 내려왔고 문 앞에 선 그녀는 침착한 태도로 크리스를 최근에 며칠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And I'll tell you guys in advance, I see a therapist for high anxiety. I actually was institutionalized a little over a month ago. Lost a close friend and I've been depressed ever since. And don't get me wrong, knowing that my marriage is falling apart. So you were very much aware of what Kelly was doing? I either had to accept it or to let her go. 취조실에 들어선 제이슨은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얼마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인지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채기만 해도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몸이 약하다고 말했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눈에는 크리스의 행방에 대한 질문조차 하기 전에 자신의 나약함을 앞세우는 제이슨의 태도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크리스를 해칠 힘도 켈리를 막을 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미리 항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We actually got pretty close in the last 4 months. Did you have an intimate relationship? Yes, we did. Okay. And obviously your husband knows? He knows. He knows. Mhm. Okay. Was Jason upset about that? No, Kelly, should we be looking at Jason? I don't see why you would. Because husbands get jealous. 켈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크리스와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남편 제이슨도 그녀가 다른 남성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실종된 날 사실 켈리와 크리스는 크리스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켈리는 직접 만든 라자니아를 가지고 크리스 집에 가서 외출한 크리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갈릭 브레드도 오븐에 구웠다며 꽤 디테일하게 그날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켈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켈리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크리스가 실종된 당일 그의 집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종 이틀 후에 크리스의 집을 방문하는 켈리의 모습이 CCTV에 선명히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실종된 지 5개월 후인 2015년 3월 16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켈리와 제이슨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을 조용히 살피던 중 마치 동시에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천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The ceiling was white, but there was these certain spots up there. 그 천장의 얼룩들은 마치 핏자국을 감추기 위해 위에 페인트로 덧칠한 것처럼 수상해 보였습니다. 루미놀 검사를 통해 천장에 남아있던 얼룩이 핏자국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미 페인트로 덧칠된 상태였기 때문에 DNA 검사를 진행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황상 켈리와 제이슨이 크리스의 실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형사는 켈리의 이웃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켈리와 제이슨 부부가 갑작스럽게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다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경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립탐정들과 협력해 그들의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결과 그들이 인디아나주 호바트에 있는 켈리 부모 집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켈리와 제이슨의 DNA 샘플이 필요했던 프리조 형사는 인디애나주 호바트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호바트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은 제이슨은 신문실에서 아이언 리버 경찰서 소속인 프리조 형사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고 곧바로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The problem with you, Kelly, is that, I've taught you in so many lies that I'm trying to give you an opportunity now. I'm asking for a lawyer. Tell him to ask the question. 아이언 리버에서 무려 6시간을 운전해서 온 프리조 형사는 제이슨과 켈리 부부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결국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2월 20일 호바트 911 센터에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켈리였으며 그녀는 남편 제이슨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당장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ake County 911. His face is like blue. He's breathing barely. I don't know what's wrong. He's throwing up. He's sweating. I need an ambulance right away. And how old is the person? 37. Just get the ambulance here right now.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제이슨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켈리는 남편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견디기 위해 헤로인을 사용했으며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지인들은 제이슨이 헤로인 같은 약물을 사용할 리가 없다며 오히려 켈리를 의심했고 경찰에게 그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부검 결과 제이슨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닌 목 졸림으로 밝혀졌으며 사건은 즉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켈리는 경찰에 여러 차례 소환되었고 수사의 초점은 점점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켈리는 돌연 남부로 도주했지만 결국 오래 도망치지 못하고 체포되어 미시간으로 송환되었습니다. 2016년 4월 켈리는 형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You watched him die, right? Where did he shoot him in his body? His back. Side. What did he do with Chris? Cut him up. 켈리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과 제이슨이 2002년 결혼 당시 만약 둘 중 한 명이 바람을 피울 경우 그 상대를 함께 죽이자는 이른바 피해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제이슨은 켈리의 외도를 결코 원치 않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자신을 그녀가 떠날까 두려워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 삭히며 참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분노가 점점 쌓여갔고 마침내 켈리가 크리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제이슨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결혼 초에 나눴던 피해 맹세를 꺼내들며 크리스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이슨은 켈리에게 크리스를 집으로 유인하라고 강요했고 연락을 받고 온 크리스가 켈리와 계단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던 그 순간 제이슨이 나타나 크리스를 총으로 쏘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신을 해체해 여러 장소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You make it upstairs. You were having sex right here. Okay? He's standing right here. And you're right there. And you're telling me that Jason shot him from behind? At the time, I didn't know he was shot. Then what happens? He fell. This way. Yeah. He comes back, and both of you go down the stairs. 2014년 크리스가 실종됐던 바로 그 시기에 켈리와 제이슨 부부의 집 근처에 살던 이웃들은 어느 날 밤 그 집에서 총성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에는 집안에서 전동공구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켈리는 경찰에 협조해 크리스의 시신이 유기된 장소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체 부위가 담긴 여러 개의 봉투가 발견되었고 총상을 입은 두개골과 유해들이 수습되었습니다. 치아 감식 결과 유해는 실종됐던 크리스와 일치했으며 근처에서는 그가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안경도 발견됐습니다. 켈리는 진술을 통해 크리스를 살해한 남편 제이슨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고 그날 이후 언젠가는 그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크리스가 사망한 그날부터 켈리는 제이슨을 죽일 생각을 품고 있었으며 이후 16개월간 그 생각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기회가 왔을 때 켈리는 제이슨에게 헤로인을 과다 복용하게 한 뒤 그의 입과 목을 막아 질식시켰으며 죽음까지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 그녀는 제이슨은 내 인생의 절반을 망쳤고 크리스를 죽이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라고 말하며 살인을 일종의 복수이자 정의로운 행위로 정당화했습니다. 2017년 미시간에서 열린 재판에서 켈리 코크런은 크리스 리건의 살해에 가담하고 계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급 살인을 포함한 5가지 중범죄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인디애나에서 열린 별도의 재판에서 남편 제이슨 코크런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로 6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구금 중이던 켈리는 자신과 남편이 훨씬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켈리의 유죄 협상에 따른 인디애나주의 조항에 따르면 만약 그녀의 추가 살인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인디애나주는 그녀를 그 혐의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즉, 켈리는 피해자들이 묻힌 장소를 제공해도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켈리는 여러 시신들이 인디애나, 미시간, 테네시, 미네소타에 묻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신원과 시신들의 위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켈리가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대 9구의 시신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빠인 콜튼이 여동생이 연쇄살인범일 수 있다고 형사에게 말했을 정도로 켈리의 예측할 수 없는 잔인함과 냉정함은 주변인들조차 공포를 느낄 만큼 이질적이었습니다. 사실 켈리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장 중 하나는 바로 햄버거에 관련된 소문이었습니다. 켈리와 제이슨 부부가 살해된 크리스의 일부 신체 부위를 요리해서 햄버거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대접한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Before and any time after that. I mean, the amount of meat, like, there's like $150, $200 worth of meat just alone. When we found out the guy was gone, they were always wondering about that. What if they were that kind of people and actually did kill a guy and then butchered him up and had us over for dinner? I believe we ate him. It was like a transparent kind of like meat, like a lobster or shrimp, and it had the texture of it, like the soft firmness of it. It was like something I never had. Like, oh God. 켈리는 현재 미시간주 여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그녀가 암시한 다른 살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